쭉 하시고 그 중에서도 특히 부정맥을 예, 전공하셨죠. 맞습니다. 예. 그러면 선생님은 그 심장병 가운데서도 뭐 심근경색이라든지 뭐 이런 것보다도 뭐 이렇게 그 무슨 뭐 스텐트 넣고 이런 것보다도 예. 부정맥만 하셨나요? 거의 그런 셈이죠. 근데 이제 뭐 부정맥이라는 게 심장병 중에서 뭐 딱 떨어져 있는 병이라기보다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 또 더 많은 경우는 이제 심근경색증 아니면 뭐 다른 심장병이 있으면서 같이 생기는 부정맥도 많이 있기 때문에 아하. 이렇게 뭐 저 칼로 두 자릿씩 딱 경계가 명확하지는 않아요. 그러네요. 네. 그러나 어쨌거나 부정맥을 전공으로 네. 거의 평생을 연구하고 그렇죠. 예. 진료하신 거잖아요. 예, 사실 부정맥은 이 부정맥이라는 학문 자체가 좀 그 심장 학문 중에서도 좀 늦게 발달됐어요. 그래가지고 부정맥이라는 게 왜 우리가 이제 심장병 중에서도 흔히 알고 있는 뭐 스텐트라고 하면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그죠? 그러게요. 근데 이제 부정맥이라고 그러면은 부정맥이 뭘까? 또 그래서 약간 좀 낯선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더 어렵게 생각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실제 이제 그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부정맥 우리나라 부정맥 학회에서 거의 뭐 1세대 수준이니까요. 부정맥은 굉장히 신규 학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활발하게 발달되고 있죠. 그러니까 요즘은 대학병원 내과에 가면 순환기 내과가 있고 그 중에서도 부정맥만 보는 교수님이 따로 있더라고요. 예, 그렇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선생님이 1세대이시군요. 거의 그런 셈이죠. 네, 대단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요, 이 부정맥이라는 질병 자체를 그 딱딱하게 쭉 나열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좀 숲을 조망하는 그런 시간. 그리고 우리 노 선생님이 어떤 분인지 좀 인간적인 그 측면이랄까요? 그런 것도 좀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자리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든 많이 편하게 물어보세요. 네. 부정맥을 포함한 심장 또는 내과와 관련된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초질관님이 선생님을 존경한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선생님이 특히 그 참 돋보이는 부분이 그 의과대학 교수 시절에 그 많은 영상들을 실제로 다 그 옛날에 찍어서 그렇죠. 그걸 또 후학들을 위해서 무료로 다 공개하고 의대생들이 그냥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좋아하죠. 예. 네, 어떻게 그런 일을 하시게 됐어요? 제가 이제 그 학생 강의, 의과대학 학생 강의를 이제 부정맥, 심전도하고 부정맥을 오랫동안 가르치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 이제 그 아이들 교육하는 방법을 좀 그 나름대로 좀 터득할 수 있었고, 네. 근데 이제 강의를 오래 하다 보니까 그 강의 준비하는 사람은 단 뭐 1시간짜리 강의를 하더라도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투자하거든요. 정성을 다해서 준비를 하는데 그 강의가 끝나게 되면 이게 이제 그 자리에서 듣는 학생들은 이제 물론 충분히 이해를 하고 상당히 좋아하는데 끝나게 되면은 그 강의가 좀 휘발되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게 아깝다. 그다음에 또 그 강의가 이제 되풀이되다 보니까 제가 직접 가르치는 학생들 아닌 경우에도 그걸 좀 배우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뭐 이런 자꾸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렇다 그러면 그걸 한번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 당시에는 이제 영상 만드는 게 별로 없었어요. 지금 뭐 어린 초등학생들도 영상을 만들는데 그 당시에는 영상 만드는 경우가 없어가지고 그걸 또 어려운 그 이런저런 그 어려움을 극복을 해가면서 서너 시간짜리 영상을 한번 심전도하고 부정맥 주로 이제 우리 의과대학 학생들을 가르치는 내용을 별도로 스튜디오를 빌려가지고 그러니까 제대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돈도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자비로 다 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앞서 나가신 거네. 지금 하면은 비용도 싼데. 그래 말입니다. 지금 했으면 뭐 아주 참 쉽게 했을 텐데.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공개해 놓고 보니까 진짜 많은 그 의과대학 학생들, 제가 직접 가르치는 학생들 말고도 다른 의과대학 학생들 또 다른 직종의 심전도를 필요로 하는 학생들, 뭐 간호대학도 있고 임상병리과도 있고 또 응급구조사도 있고 심지어 뭐 그 물리치료
PT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 수의과에서도 보니까 또 심전도가 중요하더라고요.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 심전도 영상을 좋아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네. 그 만들어 놓고 내 너무 참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유튜브에서 노태호하고 선생님 조남을 검색을 하면 만드신 채널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 들어가시면 특히 부정맥 환자나 가족분들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딸기 80님이 비온 뒤 삼행시 지어주신 거 고맙습니다. 비가 온 후 온전한 의학 정보 전달하는 뒤에 아프지 않게 예방 전달 프로그램이다. 감사한데요. 오늘은 주인공이 노태호 선생님이니까 조남으로 노태호라는 새 음절로 삼행시 나중에 좋은 거 하나 좀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해요, 방송. 이건 쉽지 않겠는데. 선생님, 근데 예. 지금은 이제 그 개업을 하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이제 예. 65세로 예. 정년 퇴임하시고 병원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지금 만들어서 일하고 있는 병원은 청량역하고 제기역 중간 정도 예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면은 지하철역은 청량리역에서 가까운가요? 그러니까 청량역하고 네. 제기역 딱 중간이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예. 그러면 거기 선생님 이제 경동시장이라고 있어요. 경동시장. 있죠. 한약재 파는데. 맞습니다. 바로 네. 경동시장 입구에 있어요. 찾기 입구에. 쉽습니다. 네. 그러면 거기 이제 1년 전에 오픈을 하셨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거기는 주로 심장병만 보나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뭐 그래도 어쨌든 심장학을 오랫동안 가르쳐 왔고 또 부정맥을 주로 전공을 해가지고 몇십 년 동안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제일 잘 치료할 수 있는 분야가 뭘까 생각을 해보니까 물론 뭐 저는 내과 전문의이고 또 하긴 하지만 그래도 심장 쪽 부정맥 쪽을 치료하는 게 그래도 제 전문성이 맞기 때문에 그쪽에 치중을 해가지고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부정맥으로 고생하는 분이 계신다면 청량리에 있는 우리 선생님 병원 한번 가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환영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선생님을 인생을 반추할 때 네. 대가시니까 그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업적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좀 자랑을 좀 해주세요. 겸손하시면 안 되고 예를 들면 뭐 학문적이든 사회활동이든 뭐 교육이든 뭐든 좋습니다. 제가 사실 가장 좋아했던 거는 학생들, 그러니까 학생이라는 의미에는 뭐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도 있고 또 의과대학 학생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영역에 있는 학생들을 내게 심전도하고 부정맥을 가르쳐서 그 친구들이 이런 부정맥과 심전도의 오묘한 세계를 깨달아가는 거를 옆에서 지켜보는 거. 그게 저한테 굉장히 큰 보람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또 치중하고 있는 거는 이제 학생들을 넘어서서 일반 다중들이죠. 환자나 환자 가족분들이 또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는 게 많거든요. 이 정보 부정맥이나 심전도에 관련된 정보를 어디서 구하고 싶어도 사실은 마땅치가 않아요. 네. 인터넷상에 떠도는 정보는 거의 대부분이 상업성을 쥐약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좀 저질인 정보가 많고 전 세계적으로 보면 그래도 좀 좋은 정보들이 있는데 그런 정보들은 또 접하기가 쉽지 않고 하니까 그래도 제가 그나마 잘 알고 있는 분야, 심장학, 부정맥과 관련된 좀 좋은 정보들을 진짜 심장이나 부정맥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분들한테 좀 잘 알려드리고 그분들 걱정을 좀 덜어주자 하는 이런 걸 갖다 이제 제 생각에는 제가 그런 쪽을 좀 더 열심히 하고 하면은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한 소명이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육 쪽을 그렇습니다. 교육 쪽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벌써 금분씨님이 노태우 교수님 방에 가서 구독을 누르고 오셨다는 빠르시네요.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그러니까 저는 선생님 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특히 네이버가 돈을 엄청 버는데 의학만큼은 좀 검색을 그렇게 운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알다시피 광고로 도배가 돼 있고 광고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도 들어가 보면 다 광고거든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니 부정맥도 아마 검색을 해보면 포털에서 선생님도 한심하다는 느낌 많이 드시죠? 엉터리가 많죠. 맞습니다. 제가 이제 네이버에서 블로그 한 지도 꽤 돼가지고 많은 구독자를 가지고 있어서 이제 가끔 이제 그 부정맥을 검색을 해봐요. 그러니까 뭐 심방세동, 심실조 기축 같은 부정맥을 검색을 해보면은 제가 이렇게 저는 내용을 아니까 쭉 읽어보게 되면 이건 좀
정말 사람들한테 곤란하겠다 이런 정보를 가지고 환자들이 혹은 환자 가족들이 이걸 본다면은 아 이건 안 보는 게 오히려 낫겠다 싶은 그런 것이 너무 많아요. 예, 그래서 사실 이제 그런 게 많기 때문에 우리 저 홍 선생님이나 저 같은 사람들이 그런 역할을 좀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예. 선생님 해보시니까 하실만 하잖아요. 아 그럼요. 예, 좀 자주 비온뒤에서 환자나 가족 오늘은 이렇게 충론으로 숲을 조망하고 네. 부정맥의 디테일들을 시간 되실 때마다 아니, 원하시면 선생님 병원이나 어디 네. 뭐 어디 카페 같은데도 네. 저희 팀이 가서 찍을게요. 제가 사실은 그래서 저희 병원 뭐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네. 작은 병원임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공간을 교육실로 만들어놨어요. 야. 그리고 교육실에서 우리 환우들 교육도 좀 시켜야 되겠다. 실제적으로 제가 이제 병원에 재직할 때에도 그 부정맥 중에서 일부분인 심방세동이라고 하는 중요한 부정맥이 있어서 그걸 교육시키는 세션을 만들어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교육을 시켜왔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걸 갖다 좀 계속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네. 그 교육실을 만들어서 그 교육실에서 이제 저것도 하고 있죠. 그 전화론들은 이제 아주 간단하지만 영상도 만들고 있죠. 그러니까요. 아 근데 그 영상 만드시려면 뭐 돈도 많이 들고 한데. 예, 돈도 그렇고 힘들고 또 편집하는데 사람 손도 필요하고 아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아니 근데 저희가 다 도와드릴게요. 글쎄 무료로 다 도와드리고 저작권도 드리고 선생님 채널에 다 올리세요. 저희는 이렇게 라이브로 지식 나눔만 할 수 있으면 땡큐입니다, 선생님. 자 질문 몇 가지만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제일 먼저 국악소리님이 40대 초반 건강 검진 때 기본적으로 해보면 좋은 심장 관련 검사가 있나요? 40대 초반이면은 그 이제 동맥경화증이 시작이 돼서 발현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40대 초반 정도 되면은 그 동맥경화의 원인이 되는 그 것들이 이제 혈액 검사로 나타날 수 있는 건 이제 고지혈증이거든요. 이상지혈이라고 그러는 거. 콜레스테롤, LDL 뭐 이런 것들이요.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이제 심전도는 뭐 꼭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가슴 엑스레이는 이미 들어가 있는데 가슴 엑스레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이제 심장의 일부분이 좀 커져 있다든지 아니면 폐에 이상이 있는 게 심장 때문에 그럴 위험성도 있으니까 뭐 이런 것들을 보는데 실제 40대 초반 정도면은 그 정도의 검사만 해도 건강검진으로서는 그 정도만 해도 사실은 뭐 큰 무리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요즘은 증상이 있지 않는다면. 아, 증상이 없다면. 네. 근데 검진이란 자체가 증상이 없을 때 받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근데 요즘 좀 고급 검진이나 뭐 직장의 간부들은 심장 보면 이제 뭐 여러 가지 많이 하던데요. 뭐 CT 같은 것도 하고 뭐 심초음파 뭐 기본으로 있고 그런데 그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사실은 검진이라는 거는 이제 일종의 스크린이잖아요. 아무런 증상이 없는 멀쩡한 사람들이 하는 건데, 우선 이제 거기에 그 검진도 보면 또 그쪽에 이제 상업적인 면도 조금 들어가니까 아하.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지나친 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관동맥 CT도 많이 하거든요. 관동맥 CT, 뭐 초음파, 그다음에 또 뭐 경동맥 초음파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물론 하면 좋죠. 해서 뭐 나쁠 건 없는데 그걸 검진 스크린 목적으로 거기까지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사실 의학적으로 컨센서스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거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 증세가 있어서 하는 건 괜찮은데 그렇죠. 내가 예. 증세가 없는데 그렇습니다. 마치 예. 뭐 암 발견하듯이 심장도 그렇죠. 한번 맞습니다. 체크하자. 그거는 선생님이 아까 얘기하신 그 정도만 해라. 혈액 그렇습니다. 검사하고 예. 심전도하고 뭐 엑스레이 그렇죠. 정도. 예, 그 정도만 됩니다. 예. 그렇다고 얘기하시네요. 자, 초코초코님이 국가 검진 결과에서 동성섬액이라고 나왔는데 전기 도자술도 받으셨다는데요. 예, 간단하게만 답변. 동성 섬액이라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심장이 그냥 좀 약간 천천히 뛴다. 정상적으로 천천히 뛴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 부정맥으로 전기 도자술이라고 하는데 전기 도자술 아니고 전극 도자술이거든요. 전극. 예,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심장의 일부분에서 이제 빈맥을 만들어내는 그 병적인 병소가 있을 때 그거를 태워버리는 시술이 이제 전극 도자절제술입니다. 이제 그것과 관련돼서 그러한 그
후유증이나 뭐 하여튼 그런 것 때문에 저렇게 심장이 좀 늦게 뛰는 수도 있고 또 별일 없이 심장이 늦게 뛰는 수도 있고 뭐 두 가지 가능성 다 있습니다. 그럼 이분은 어디에 속할까요? 이걸 하셨으니까. 근데 그걸 했다고 해서 꼭 그거에 악영향 때문에 저렇게 나타났다라고 보지는 않아요. 예, 아마 동성소맥은 그렇게 위험한 병이 정상적인 거죠. 그러니까 네. 우리가 잠을 자거나 명상을 하거나 푹 쉬고 있으면 맥박이 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거 이제 동성소맥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병적인 걸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걱정하지 마시고요. 근데 오늘 저희 낮에 또 그 안정시 그 심박수를 네. 주제로 연세대학교의 그 체육학과 선생님하고 잠깐 얘기를 네. 나눴는데 그분은 거기에 꽂혀서 연구를 하시던데 네. 전반적으로 여러 논문을 보면 이게 이제 뭐 당뇨뿐 아니라 모든 병이 심박이 천천히 뛰면 좋다 뭐 이런 건데 질문이 뭐가 올라왔냐면 아니 60 미만으로 낮게 뛰면 천천히 뛰면 서맥이라고 해서 일종의 부정맥으로 보는데 그거는 좋은 거예요? 질병이에요? 이런 질문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예, 그 참 그 경계가 아주 명확치는 않은데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병적인 서맥이라고 할 때는 50회 아니면은 60회 미만을 그러니까 의학 정의상으로 보면 60회 미만, 심전도의 정의상으로 보면 60회 미만이면은 서맥으로 정의를 합니다. 근데 60회보다는 사실은 의학 증상과 동반되어 있는 50회 미만의 늦은 심박동을 서맥성 부정맥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 증상이 전혀 없다 그러면은 심박수가 좀 늦어도 그걸 갖다 병적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오히려 뭐 운동을 하면 더 낮아지니까 좋다 이런 해석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면 낮아지는 건 아니고요. 네. 정상적으로 이제 우리 몸의 심장 박동수를 결정하게 되는 게 이제 동결절이라고 그래요. 심장에 쉽게 얘기하면은 그 파워 플랜트죠. 발전소인데 발전소가 좀 심장을 빨리 뛰게도 만들고 늦게 뛰기도 만드는데 이게 유연한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뛰어야 될 일이 있으면은 빨리 뛰고 그다음 우리가 잠이 들거나 아니면 명상을 하거나 가만히 쉬게 되면 또 뚝 떨어지고 물론 한도가 있죠. 50회 정도를 일반적으로 얘기하는데 그 안에서 아주 유연성 있게 왔다 갔다 하는 게 가장 건강한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은 지금 저런 동성서맥은 정상이다. 증상이 없다면. 그러니까 증상이 없으면 정상이고 그다음에 동성서맥이 있지만 또 우리가 활동을 했을 때 금방 심박수가 적절하게 잘 올라가면은 그건 정상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네요. 그러면은 맥박이 뭐 한 50인데 1분에 늦게 뛰는데 아무 증상 없고 뭐 건강하다. 그러면 절대 뭐 걱정할 이유가 없는 거고. 그런 경우에 뭐 치료할 필요는 당연히 없는 거고요. 경과는 좀 볼 필요가 있죠. 50회 미만이면은. 네. 근데 그러면 증상이 나타난다는 건 뭔가요? 천천히 뛸 때 증상은? 심장 박동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60회에서 100회 사이를 정상으로 하는데 심장이 한 번 뛸 때마다 혈액이 나가죠. 그래서 1분에 4 내지 5리터 정도의 혈액이 온몸으로 공급이 되는데 심박수가 너무 떨어지게 되면은 그 심장에서 온몸으로 보내는 혈액의 양이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죠. 혈액이 떨어지게 되면은 여러 군데 심장이 우리 몸에 있는 여러 장기가 영향을 받는데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것은 뇌예요, 뇌. 뇌가 그 산소 소모량이 기관치고는 가장 많은 산소를 소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 박동수가 떨어지고 심박출량이 떨어져서 가장 예민하게 영향을 받는 기관이 바로 뇌예요. 심장 박동수가 떨어지면서 뇌의 혈류량이 줄게 되면은 약간 어지럽다든지, 어지럼증, 머리가 좀 띵하다든지, 기억력이 떨어진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건 틀림없이 병적입니다. 근데 만약 그런 게 없다. 심장 박동수는 50회 미만이지만 아주 멀쩡하고 또 운동도 잘하고 그럼 뭐 그거는 뭐 두고 보는 겁니다. 그건 이상이 있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그 운동을 평소에 좀 매시박이 열심히 하면 이 심박수가 박출량이 늘어나면서 좀 줄어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건 정상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 필요한 만큼의 혈액을 내보낼 때 운동 트레이닝이 안 돼 있는 사람의 심장은 빨리 뛰어서 내보내야 돼요. 근데 트레이닝 잘 돼서 심장이 튼튼한 사람은 박동수가 그렇게 빠르지 않아도 우리 몸에서 필요한 혈액의 양을 한 번 수축할 때 충분히 내보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히려 그건 건강한 거죠. 아니 오늘 제가 갑자기 방송 도중에 이렇게 재봤거든요. 시청자들 앞에서 82회가 나오더라고요. 82회. 물론 어제 뭐 새벽 한 3시까지 술 마시고 뭐 그러긴 했지만
평소에도 제가 좀 심장이 빠르다는 네. 생각을 했는데 이거 안 좋은 거잖아요. 선생님. 꼭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홍 선생님 여기 앉아 네. 계신 상황이 네. 어쨌든 이 카메라도 여러 대 있고 예. 조명도 밝고 네.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일정 부분 긴장이 되게 되면은 심장이 어느 정도 빨리 뛰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워낙 80회는 빠르다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아, 그래요? 네. 그 정도면요? 네. 아, 알겠습니다. 자, 지금 질문이 많은데, 선생님, 한 1분 내로 짧게 하고 네. 또 질문 여쭐게요. 아, 지금 딸기 80님이 굉장히 전문적인 질문인데, 난치성 부정맥, 부르가다 증후군이라는 게 있나요? 네. 비후성 심근증, QT 증후군? 예. 이야, 이거 지금 너무 어려운데. 돌연사 가능성이 높다는데 예방하는 방법이 있나요? 예. 산정 특례 제도도 가능한가요? 이게 참 이게 뭐죠, 이거? 굉장히 어려운 전문적인 질문인데요. 예. 부르가다 증후군 지금 얘기하시는 부르가다 증후군, 비후성 심근증, 그다음에 QT 연장 증후군이라는 건 다 이제 유전성 부정맥. 그러니까 비후성 심근증도 그렇고 비후성 심근증도 유전성인 거고요. 부르가다 증후군이나 QT 증후군, QT 프롤롱게이션이라고 하는 건데요. 롱 QT 신드롬이라고 하는 건데 마찬가지로 다 유전성 부정맥이에요. 근데 이런 유전성 부정맥이 그 시민성 급사하고 관련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오메. 예, 그래서 저런 경우에 맞아요. 저걸 예방하는 방법은 모든 사람이 다 하는 건 아니고 저런 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서 특히 고위험군에 속하는 분들을 이제 우리가 산정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인 경우에 급사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는 아직까지 나와 있는 것 중에서는 삽입형 제세동기라고 하는 ICD라고 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예. 아, 딱 그거 하나라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여기다 뭘 박아야 되네요. 제세동기를. 예, 그렇습니다. 아, 예. 그걸 꼭 하시라는 얘기고 예. 산정 특례 제도가 가능한가는 잘 산정 모르시죠. 특례는 저가 이제 의료보험과 관련돼 가지고 네. 저런 이제 특수한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좀 의료보험에서 베네핏을 좀 더 주는 거 뭐 그런 겁니다. 예. 가능한가요? 저 가능한 거로 알고 있어요. 네. 아, 질문이 너무 어려운데. 그래 어렵네요. 예. 자, 이취급님이 선생님이 자다가 깨면 가슴이 두근거리는데 이거 왜 그런 건가요? 아, 자다가 깨면 가슴이 두근거리는 사람들. 자다가 깼는데 자다가 갑자기 뭐 전화벨이 오거나 누가 쿵 소리를 내가지고 갑자기 깼는데 가슴이 예. 두근거리지 않으면 그게 병입니다. 예? 무슨 말이에요? 저렇게 아니 멀쩡하게 자고 있다가 갑자기 깼는데 가슴이 안 두근거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병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외려 갑자기 깼는데 심박수가 빠르지도 않고 60밖에 안 된다. 그럼 그게 병이에요. 아하, 야, 위안을 주시네요. 그 미안이 아니고 정말입니다. 네, 이 대가의 딱 유권 해석이니까 이취급님 걱정하지 마시고 아까 딸기 80님이 설마 그 병은 아니시겠죠? 네, 자 호이호이님은 커피만 먹으면 두근두근하다. 이거 부정맥인가요? 아닙니다. 예. 커피 안에 있는 물질들이 우리 몸의 교감신경을 좀 흥분을 시켜요. 교감신경이 흥분되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장에 박동을 조절하는 동결제라고 하는 부위가 있는데 그 발전소죠. 발전소를 자꾸 자극을 해요. 그러니까 심장이 빨리 뛸 수밖에 없어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아하. 네, 그래서 이건 뭐 그걸 가지고 부정맥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네.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네. 오프더볼님이 노태우 선생님은 천주교 신자실 것 같다 그러는데 어때요? 맞습니다. 그러네. 지금 입고 계신 스타일이 좀 신부님 아, 스타일. 그래요? 그리고 또 카드에 계셔서 그런지. 예, 그렇지 모르겠습니다. 자, 식탐의 제왕님이 호흡이 힘들고 숨이 막히면 이것도 부정맥이라고 봐야 하나요? 근데 저렇게 이제 그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호흡이 힘들고 숨이 막히는 증상이라는 거는 의사들이 볼 때 저 증상은 몹시 애매한 증상입니다. 그러니까 저런 상황이 올 수 있는 저런 게 올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건 사실은 꼽으라 그러면 막 수십 개 꽂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기다 아니다를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부정맥의 가장 대표적인 증세는 뭔가요? 그러니까 부정맥은 하나가 아니에요. 우리가 부정맥이라고 그렇죠. 그러면 그 대표성을 가지고 얘기를 하지만 부정맥의 종류가 몇 종류 있어요. 첫 번째 심장 박동이 빠른 부정맥도 있고 또 늦은 부정맥도 있어요. 또 어쩌다가 생기는 부정맥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마다 증상이 다 달라요. 빠른 부정맥은 당연히 두근거립니다. 예, 늦은 부정맥은 잘 두근거리지 않아요. 두근거리지 않고 그냥 심장이 늦게 뛰어서 머리로 피가 잘 못 가니까 어지럽다. 좀 어지럽고 기력이 떨어지고 기억력이 떨어지고 뭐 이 정도로 나타나요. 물론 이렇게 심하면 정신 잃고 쓰러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쩌다 발생하는 부정맥 아마 많이 들어보요 기회수축, 뭐 조기수축이라고 하는 부정맥은 어떤 증상이냐면은 그냥 가슴이 울컹거린다,
덜컥 내려앉는다. 덜컥 내려앉는다. 예, 이렇게 표수하는 분들이 많아요. 어. 증상이 부정맥의 증상은 하나가 아니에요. 부정맥 종류에 따라서 증상이 다릅니다. 네, 나중에 기회 되면 또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자, 지금 초질관님이 또 이게 전문적인 줄 폰탄 심장수를 받으셨대요. 탄보코라는 약을 드시고 약 먹기 전에 박동수가 105 빠르네요. 근데 복용 후 3시간이 되면 80대로 떨어진다. 이 정도면 괜찮은 건지. 근데 아마 이 템버코라는 약은 항부정맥 폰탄 심장수인가 선천성 심장병에 그 수술하는 방법이고요. 템버코라는 약물은 부정맥이 있을 때 그 부정맥을 억압하는 약물이에요. 특히 이제 조기수축 같은 경우에 많이 사용하는 약물인데, 네. 약 먹기 전에 박동수가 105라는 거는 아마 약 먹기 전에 일반적으로 박동수가 좀 올라가요. 다른 원인 때문에 올라가 있을 겁니다. 부정맥 때문보다는요. 약 먹고 나면은 박동수가 좀 떨어진다 그러는데, 약 먹으면 부정맥 약은 대부분의 경우가 심박도를 떨어뜨려요. 심장에 사용되는 약들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걱정할 건 아니에요. 그 의뢰에서 선생님도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죠. 네. 믿으세요. 아하,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네, 걱정하지 마세요. 네, 믿으시고요. 자, 김지연님은 50대 후반인데 얼마 전부터 팔에 힘이 빠지고 또 저린다. 이거랑 부정맥과 관련이 이게 있나요? 참 어려운 거예요. 네, 혈액순환 물어보시는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저런 증상은 너무나 애매합니다. 그래서 저걸 가지고 부정맥으로 인하다 아니다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아하, 그러네요. 네, 그 김지연님은 바로 저희 전 시간에 신경과 선생님 교수님 세 분이 하신 거 아마 영상에 올라가 있을 거예요. 팔저림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 나눴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하와이언님이 고혈압약 복용 중 50대 남자 몸이 다운되고 막 눈이 자꾸 감기고 약 때문이라고 봐야겠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고혈압 약물 중에서 많이 쓰이는 게 이제 베타 차단제라는 약물 또 이뇨제를 많이 쓰는데 혈압이 높던 분들이 혈압이 갑자기 떨어지거나 아니면 그런 약물의 그 효과로 부작용으로 인해 가지고 저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네요. 저런 경우는 뭐 약을 좀 조절하거나 선생님하고 상의하면 아주 잘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네, 2010 루카스라는 분은 의대생인가 봅니다. 예. 노태우 교수님이 쓰신 알기 쉬운 심전도 보면서 심전도를 입문했다는. 예, 반갑습니다. 네. 의대생까지 와서 보시네. 네. 자, 박지아님은 어떤 질문 주셨냐면 가만히 앉아 있다가 갑자기 심장이 쿵 하고 멈추는 느낌이 든다. 부정맥 검사했더니 괜찮다고 하는데 불안하다. 네, 맞아요. 바로 저런 증상이에요. 심장이 갑자기 쿵 하고 멈추는 느낌이 생기는 게 바로 기회수축이라는 그 부정맥입니다. 근데 이 부정맥이 참 어려운 게 부정맥이 항상 나타나질 않아요. 나타나다 말다 합니다. 근데 이제 부정맥이 증상이 있으면은 병원에서 검사하는 게 심전도거든요. 누워가지고 팔다리에다 이렇게 붙이고 하는 심전도. 근데 그 심전도 찍는 시간이 얼마로 추측하세요?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심전도에 나타나는 시간. 모르겠는데 저도. 그죠? 예, 저도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얼마? 10초예요, 10초. 그 진짜예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밖에 안 돼요. 우리가 뭐 눕고 자시고 예, 어쩌고 그것 하더라고.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그렇죠. 거구나.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재는 거 자체는 그렇죠. 그러니까 하루 24시간 중에서 10초에 나타나지 않으면 없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부정맥이.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곤란하죠. 그러니까 부정맥 검사를 했는데 검사 결과는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참 답답하죠. 환자 입장에서는 저 아주 뭐 답답해서 미칠 지경일 거예요. 이제 저걸 보완하기 위한 방법들이 24시간 저걸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달고 있는 심전도 있어요. 그러니까 24시간 심전도 붙이고서는 정상적인 생활하면 병원에서 10초를 벗어난 나머지 시간에 발생하는 부정맥을 하나도 빠짐없이 잡아낼 수 있죠. 아하. 예. 그러니까 아마 지금 박지아님은 그 검사를 받으셨다는 얘기겠죠? 그 검사 글쎄요. 근데 안 검사를 했는데 검사 결과가 괜찮다라고 하면 이제 이런 경우 많아요. 그걸 해도 괜찮다. 그걸 해도 괜찮다. 너는 이제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날은 안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날. 그러니까 제 말이에요. 네, 그날은 안 나타날 가능성이 실제 있는 일입니다. 또 한 가지는 부정맥이 아닌 원인 때문에 덜컹거린다고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24시간 심전도를 하면서 그 하는 분들한테 환우들한테 일기장을 하나씩 나와드려요. 그럼 그 일기장에다가 내가 뭐 3시 8분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아니면 두근거렸습니다. 아니면 어지러웠습니다. 이렇게 적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부정맥 그 24시 홀터 심전도를 분석하는 의사들이 그 시간을 살펴보는 거죠. 그러니까 뭐 3시 8분에 나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러는데 실제 그 시간에 보니까 아무 일도 없었더라. 그러면은 그거는 부정맥이 아니고 부정맥 원인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판단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다른 원인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가령 갑자기 맥박이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뭐 논란은 있었다든지, 논란이 그때 갑자기 무슨 좋지 않은 생각을 했다든지, 옆에서 누가 갑자기 스트레스 회의를 하고 있었다든지, 뭐 이런저런 일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럼 그 경우는 다행히 심장과는 관련이 없다. 예, 그래서 그걸 보고 최소한도 부정맥이 아니다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24시간 차는 그 정도는 해야겠네요. 그렇죠. 이런 증세가 예, 있으면. 아이고 지금 선생님이 준비해 오신 슬라이드가 있는데 잠깐 볼까요, 선생님? 그렇죠. 예, 지금 이게 이게 뭐예요? 단 5분에 이하는 부정맥이요? 맞습니다. 선생님 지금 굉장히 그 아주 파격적인 제목인데. 그렇죠. 예, 근데 이거 사람들이 보고 ACC에 뭐 이러면 안 돼요, 선생님. 예, 한번 보세요. 예, 그러면 5분 동안에 선생님의 강연 한번 들어볼까요? 네, 그러시죠. 네. 자, 여러분 경청해 주십시오. 네. 네. 한번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다음 볼까요? 예. 네. 그래서 이제 부정맥의 종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장 박동이 빠른 부정맥, 그걸 빈맥이라고 그런다 그랬어요. 근데 이거는 100회 이상이면 빈맥. 그다음에 50회 미만이면은 늦은 부정맥 혹은 서맥이라고 합니다.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단발성 부정맥. 단발성. 이게 이제 조기수축 아니면 기회수축,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누는데 실제로 부정맥이라는 병이 무슨 특수한 병은 아니고 부정맥이 없는 사람보다는 없는 사람을 찾으면은 있는 사람 찾기보다 훨씬 더 어려워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부정맥이 없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야. 그러니까 24시간 심전도 달고 봤더니 거의 대부분의 사람, 70-80%의 일반인들이 거의 대부분 부정맥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정맥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나 이거 큰일 났구나, 이거 뭐 무슨 일 생기는 거 아니냐라고 불안해하지 마세요. 아하. 거의 대부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흔하다.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 60회를 기준으로 했다가 또 이건 네. 50회라고 돼 있는 왔다 갔다 그래서 이제 하나요? 60회하고 50회가 약간 애매한데 심전도 상의 정의를 볼 때면 60회인데 우리가 부정맥 증상을 얘기하고 실제 병적인 부정맥을 얘기할 때는 60보다는 50을 기준으로 합니다. 50을 기준으로 한다. 약간 네. 차이가 있죠. 그러네요. 다음 한번 좀 보시겠어요? 네, 볼까요? 이건 한번 그림을 보셔야 되겠네요. 이게 심전도. 예, 이게 네. 심전도예요. 이게 네. 보시게 되면은 심전도라고 하면 뭐 대단한 거 아닙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 뾰족한 거 있죠. 이 뾰족한 게 심장이 한 번 뛸 때마다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쿵쿵쿵. 이게 1분에 60번 정도 심장이 규칙적으로 박동하고 있는 정상 심전도입니다. 아하. 다음 한번 보여주세요. 네. 그래서 이거 보시게 되면은 여기 이제 쿵쿵쿵쿵쿵이잖아요. 네. 요거는 쿵쿵쿵쿵쿵쿵쿵. 와. 심장 박동수 굉장히 빠른, 이게 바로 빈맥 부정맥이에요. 빈맥. 예, 그러니까 쿵쿵쿵쿵. 저런 게 생기면은 이제 갑자기 가슴이 그냥 쿵쿵쿵쿵쿵쿵 이렇게 두근거리는 거죠. 이게 이제 빈맥성 부정맥이고요. 다음. 네. 이거 보시면 쿵쿵쿵쿵쿵인데 네. 이건 또 좀 촘촘하게 나와 있긴 한데 네. 약간 한번 보겠어요. 오. 쿵쿵쿵쿵쿵쿵쿵쿵쿵 이렇게 해서 이야. 빠르긴 빠르지만 몹시 불규칙합니다. 불규칙하네 예, 이건 또. 이게 이제 심방세동이라고 그러는 부정맥인데 네. 아주 그 연세 드신 분들한테 굉장히 많이 생기는 아주 흔한 부정맥이에요. 심방세동. 뇌졸중과 관련 있는 부정맥이고요. 네. 다음 보세요. 네. 이거 보시면 쿵쿵쿵쿵인데 네. 쿵 한참 있다가 쿵 이게 이제 서맥성 부정맥이에요. 심박수가 한 310회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네. 이 심장이 아주 늦은 부정맥이죠. 야, 1분에 30초, 그렇습니다. 30밖에 안 뛰는 것도 있나요? 그럼요. 예. 야. 그렇게 되면 이제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네. 이런 게 있는가 하면 이것도 있어요. 쿵쿵쿵쿵인데 이거는 쿵쿵쿵 하고 심장이 쉬어요 잠깐. 이게 뭐예요? 이거 안 되는 쭉 거 쉬는 겁니다. 이게.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이러다가 뭐 이제 이게 계속되면은 뭐 위험한 일이 생길 텐데 실제로 그런 일은 많지 않고 이렇게 한참 동안 안 뛰다가 다시 뛰기 시작을 합니다. 아하. 이게 이제 그렇게 심장이 4, 5초 가량 심장이 뛰다가 쭉 안 뛰게 되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 심장에서 수축하면서 피를 머리로 보내다가 잠깐 중지해 있는 거예요. 어허. 그러면 머리에 있는 피가 중력에 의해 가지고 아래쪽으로 쭉 빠지게 되죠. 어허. 뇌빈혈이 옵니다. 그럼 이때 이제 정신이 확 쓰러지게 되는 이게 서맥성 부정맥 이런 종류도 있어요. 이야. 네, 참. 이게 이제 가장 흔한 부정맥 쿵쿵쿵쿵인데 이거는 쿵쿵쿵쿵쿵쿵쿵 이렇게 어쩌다가 이제 나타나는 어쩌다. 이게 이제 기회수축이라고 심실 조기수축 아니면 기회수축이라고 부르는 아주 흔한 부정맥. 저거 없는 사람 드뭅니다. 그러니까 저게 나온다 그래가지고 너무나 그
걱정하고 쫄 필요 없어요. 어허. 아니 근데 좀 걱정해라. 그리고 병원에 좀 와라 해야지. 좀 외람되지만 좀 이 수입도 좀 올라오고 그런 거 아닌데요. 왜 이렇게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만 해서야 이게 왜냐하면요. 예. 너무나 걱정이 많으세요. 사람들이. 그래서 부정맥이 있으면은 제일 위험한 부정맥은 어떤 거냐면은 부정맥이 있을 때 맥박이 빠르든 늦든 상관없어요. 제일 위험한 게 혈압 떨어지는 거예요. 오호. 혈압이 떨어지고 어지러운 거. 그러니까 자신이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아니면 부정맥을 가지고 있는 분이 갑자기 정신이 좀 혼미해지고 혈압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어지럽다 그러고 그다음에 샤게 증상, 오. 식은땀이 나고 피부가 축축해지고 이게 네. 진짜 위험한 증상이에요. 와. 환자가 숨이 차고 가슴이 아프고 요 증상은 알고 계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부정맥을 가지고 있는 분이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난다면 이것이야말로 위험한 소견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뭔가 스스로를 할 생각하면 안 돼요. 무조건 도움을 청해야 돼. 119 부르는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좋은 거예요. 이건 꼭 아셔야 되고요. 그냥 덜커덕하고 좀 빨리 뛰는 정도는 너무 걱정하지 말아야 네, 된다. 그런 건 좀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 환우들이 꼭 알아야 될 네. 점인데 많은 분들이 너무나 실제 그런 위험한 부정맥 많지 않아요. 굉장히 드물어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백에 부정맥이라고 호소하는 선생병원에 네. 오는 환자의 몇 명 정도가 위험한가요? 드물어요. 뭐 백에 한 명? 100에 1명, 100에 5명 뭐 그 정도죠. 그 정도밖에 안 실제적으로는 되는구나. 저렇게 위험한 부정맥이 많지 않아요. 음. 그리고 또 위험한 부정맥을 자기가 진단받았다 해도 너무 쫄지 마세요. 의사들이 이미 그거 다 치료할 능력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잘 치료한다. 예. 어허. 그래서 겁먹지 말아라. 어허. 절대 겁먹지 마시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좀 부탁을 드린다면은 심폐소생술은 좀 익히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내 주변 사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주변 사람, 내 가족, 내 주변 사람들이 저런 위험한 상황에 도달했을 때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야, 이거 끝난 건가요? 아니요, 또 있습니다. 네. 예, 금방. 또 있어요? 네. 예. 5분이 치료. 넘었나요? 아닙니다. 천천히 하세요. 네. 예. 이 부정맥 치료 어떻게 하느냐? 심장이 빨리 뛰는 부정맥이나 어쩌다 발생하는 단발성 부정맥인 경우에는 되게 약으로 치료해요. 약 가지고 잘 듣습니다. 먹는 약. 예. 네. 근데 이제 약 가지고 치료가 좀 어려운 경우에 의사들이 동원할 수 있는 무기가 시술이에요. 이거는 뭐 전극도자 절제술 뭐 이런 건데 쉽게 그러면 심장에 병이 생겨가지고 빈맥을 만들어내는 부위를 태워버리는 거죠. 전기로. 예, 네. 그거 시술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처음에 심장 박동이 늦은 부정맥인 경우에는 약을 쓰기 곤란해요. 대개 심장 부정맥 약은 심장 박동을 더 떨어뜨려요. 어허. 그래서 저런 경우에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심박동기라고 그래가지고 심장을 정상적으로 제대로 박동을 만들 수 있게 전기자극을 만들어주는 기계가 심박동기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진짜 위험한 부정맥, 생명을 위협하는 부정맥은 삽입형 제세동기, ICD라고 해서 그것도 역시 기계입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왜 우리 드라마에서 보면은 심장마비 오면은 쿵 하는 거. 네. 그걸 갖다가 작게 만들어서 해서 몸에다 집어넣는 거죠. 이야. 근데 이런 경우는 많지 않아요. 치료가 필요 없는 경우가 대반이에요. 그러니까 아하. 걱정하지 마시고요. 결론은 예, 걱정하지 마시고 너무 걱정 마시고 의사하고 친하게 지내세요. 예, 충분합니다. 네. 마지막. 예. 네, 마지막. 다들 예방 어떻게 하느냐? 그렇죠, 하는데 그렇죠. 예. 예방 별거 없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심장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뭐 우선 식사, 건강한 식사 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운동, 스트레스 관리하고 한 가지 분명하게 나쁜 거는 담배하고 술이에요. 담배하고 술은 100% 심장이 나쁩니다. 그 둘 중에 특히 나쁜 게 뭐예요? 뭐 둘 다 나쁜데 담배가 더 나쁘고. 다행이네. 예. 술은 좀 괜찮나요? 술도 뭐 괜찮지는 않아요. 예, 술도 예. 좋지는 않아요. 예. 그다음에 혈압 있는 분들 혈압 관리 철저히 하시고. 어허. 뾰족한 방법 찾지 마세요. 네이버에서 네. 자꾸 이 부정맥에 좋은 약, 심장에 좋은 약 찾지 마세요. 없습니다, 그런 거는. 없다. 예. 없다. 예, 네. 이상입니다. 네. 훌륭합니다, 선생님. 아니, 선생님은 보면 확실히 그 타고난 교육가세요. 왜냐하면 저희 그 비욘디 그 방송 시작일에 이렇게 그 큰 글씨로 죄송한데 이게 예쁘진 않아요. 줄도 안 맞고 삐뚤하고 아니, 사실 미학적으로 좀 그런데 직관적으로 너무 훌륭해요. 왜냐하면 이게 선생님이 다 연구를 하셨네요. 카메라로 이렇게 클로즈업 안 해도 다 보이니까. 예, 사실은 이야. 이 활자도 네. 예쁜 활자를 했는데 이 저 PC하고 맞지가 않네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니
그것보다도 저는 지금 이런 직관적인 설명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안 그러면 PD가 이거 막 땡겨야 되고 막 그런데. 아, 진짜 아주 명강의원이었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와, 그래갖고 우리 이렇게 훌륭한 선생님을 위해서 우리 딸기 80님이 그 뭔가 아까 저 삼행시를 저거 보세요. 노태우 선생님 조남으로 한번 봐봐요. 어디 갔지? 좀 어디 있어요? 네, 삼행시 여기. 아, 네, 노는 뭐냐면 노트처럼 연구 공부하시고 태양처럼 환자를 치료하고 호호 좋아하는 귀감 있는 의사이다. 아유, 감사합니다. 야, 아유, 감사합니다. 이 딸기 80님 어우, 정말 그렇게 멋있게 훌륭한데요. 예,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 저희에게 주소 주시면 작은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그러면 이제 네. 돌아와서 네. 그 당연히 선생님처럼 이 분야를 전문으로 한 대가를 찾는 게 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 특히 부정맥 진단을 받은 분이라면 근데 지금 이거는 좀 예민한 질문인데요. 선생님은 로컬에 있잖아요. 네. 지금 은퇴하셨고. 예. 근데 대학병원하고 선생님처럼 로컬에 있는 병원하고 네. 지금 이 치료 중에서 어디까지가 그 선생님 병원에서 가능한가요? 천만 다행스러운 게 네. 대학병원에서 할 수 있는 치료라는 거는요. 여기 시술입니다. 시술, 심박동기, 제세동기 이런 경우인데 부정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태반은 치료가 필요가 없거나 아니면 약물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오호. 실제적으로 대학병원의 선생님들, 대학병원에서 시술하고 장비를 갖추고 있는 선생님들이 할 치료라는 거는 실제 전체 부정맥 환자 중에 극히 일부예요. 아, 네, 그러네요. 그래서 그건 뭐 전혀 걱정이 없고요. 네. 사실은 이제 그 대학병원에 계시는 우리 교수분들이 할 수 있는 치료는 그런 치료인데 그런 치료만 해도 충분히 많은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선생님을 어떤 분이 찾게 된다면 네. 의미가 네. 아마도 정확한 진단과 약물 치료가 네. 가장 중요한 거겠네요. 그거 정확하게 진단을 받는 거죠. 그렇죠. 그것도 중요하지만 또 많이 더 중요한 게 네. 치료가 필요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니 그러면은 참 답답하시네. 아니 좀 환자분들 살짝 겁도 주고 해서 뭐 좀 이런 검사 저런 검사 뭐 이렇게 좀 해야지 돈을 버시는데. 제가 이게 의사 돼가지고 한 40년 동안을 갖다가 예. 아주 존경도 받고 존중도 받고 좋은 대접을 사회에서 받았는데 돌려야죠. 아이고, 야. 지금까지 그래도 되겠습니까? 진짜 말씀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0209 미니님이 선생님 설명이 너무 간단 명료해서 좋다고 10,000원 기부해 주셨네요. 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유, 그런데 지금 그러면 병원은 선생님 혼자 진료하시는 건가요? 예, 제가 혼자 하고 있고요. 네, 월화수목금. 예, 월화수목금 토까지 하고 있어요. 목요일 날 하고 토요일 날은 이제 오후는 쉬고 소화기 간을 보는 선생님을 한 분 모셔가지고 이제 오전에 같이 좀 진료하고 그렇습니다. 네. 앞으로는 이제 그 부정맥하고 심장 질환으로 좀 특화를 시켜가지고 부정맥 보는 전문의 선생님 한 분 더 모셔가지고 교수님 한 분 더 모셔가지고 좀 그러게요.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 되면 선생님 이런 거 하나하나 다 따로 약은 네. 약대로 시술, 심박동기 이거 제세도 좀 한번 좀 아유, 그럼요. 예, 그러면 예, 저희가 충분합니다. 병원에 네. 가서 좀 잘 예쁘게 찍고 네. 선생님께 증정하고 뭐 그러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질문 좀 다시 여쭤볼게요. 다이아나님이 부정맥 약 콩브럽과 소타론 차이가 뭔가요? 아이고 소타론은 베타 차단제인가요? 이거 참 뭔가요? 저도 모르겠네요. 콘블럭이라고 그러는 거는 순수한 베타 차단제예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심장 박동도 낮추고 혈압도 떨어뜨리는 둘 다. 약이고요. 소타론이라고 그러는 약은 베타 차단제에 들어가긴 하지만 항부정맥 약제입니다. 저거는 항부정맥 약제면서 베타 차단 효과를 같이 가지고 있는 약이에요. 그래서 두 개의 다른 점이라고 그러면은 하나는 순수한 베타 차단제, 또 하나는 항부정맥 약제이면서 베타 차단제 효과를 가지고 있는 약. 그러면 소타론은 그 맥박뿐 아니라 저 혈압은 안 떨어뜨리나요? 혈압에 대한 영향도 있긴 있는데 혈압을 크게 떨어뜨리지는 않고 그러네. 항부정맥 효과가 아주 괜찮은 약이에요. 좋은 네. 약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이렇게 쓸 수도 있는가 보죠. 같이. 그렇죠. 근데 둘 다 쓰는 수도 있는데 네. 둘 다 같이 쓰게 되면 이제 맥박수가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네. 부정맥 전문의가 이제 조심해서 보면서 써야죠. 그러니까 어느 쪽이 좋은지 해야 한다. 네.
자, 공황장애가 와도 심장이 두근거리나요? 공황장애 와도 심장 두근거립니다. 그런데 공황장애라는 것 자체가 공황장애라고 이제 이 부정맥 있는 분들이 공황장애를 같이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고요. 또 어떤 경우는 그냥 부정맥만 있는데 이게 진단이 안 되는 바람에 부정맥 아까 말씀드렸지만 진단 잘 안 되거든요. 막 지금 두근거려가지고 병원 갔더니 괜찮은 거예요. 이게 이제 한 번, 두 번, 세 번 응급실 몇 번 가다 보면은 선생님들이 벌써 이제 약간 좀 경원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공황장애가 있는 사람이 자꾸 오는가 보다 이렇게 해서 시간이 가게 되면은 환자 본인이 의사 선생님들이 공황장애 쪽으로 끌고 가게 되고 자꾸 이제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은 부정맥은 아닌 것 같은데 혹시 좀 공황장애일 가능성도 있으니까 정신건강의학과를 한번 찾아보세요. 이렇게 이제 권하거든요. 그게 되풀이되면은 이분은 진짜 공황장애가 돼버려요. 아이고. 예, 아니, 있습니다. 실제로 있어요. 야. 저도 이제 뭐 그런 경우가 제법 있었는데 아주 진단이 안 돼가지고 막 여러 번 진단하다가 결국에는 나왔어요 병이. 빈맥증이 있는데 진단이 잘 안 되는 바람에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이분이 심장 부정맥보다는 좀 정신적이고 정서적인 문제가 있는 게 더 많은 게 아닐까라고 의심을 했는 도중에 한참 시간이 가서 빈맥이 나온 거예요. 그분은 빈맥 치료해서 전구토 절제하고 빈맥이 없어졌으니까 아주 행복한 일이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잘못하면 부정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공황장애가 돼가지고 공황장애 약 먹고 지낼 수도 있어요. 야, 그건 불행한데. 그럼요. 그러니까 선생님처럼 진단을 대가를 찾아서 이게 정확하게 찾아야 되네요. 안 그러면 그냥 공황장애로 알고 그냥 계속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부정맥 진단이 그렇게 아주 쉽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진단적 도구가 이제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죠. 네. 자, CJ 남님이 선생님 환자인가 봐요. 1년 전에 진료받았었는데 친절히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심방 빈맥이라 진단. 그런데 38이래요. 예. 근데 심방 빈맥이라는 경우도 있나요? 예, 그럼요. 심방 빈맥, 그러니까 빈맥이라는 거 심장 박동이 빨라지는 거거든요. 병적으로 빨라지는 겁니다. 정상이 아닌. 정상적으로 빨라지는 거는 동결절이라고 하는 데서 정상적으로 전기를 빨리 만들어내는 것이고 거기가 아닌 다른 곳에서 심방이든 심실이든 방실결절 이런 그 세 군데 중에 한 군데에서 전기를 비정상적으로 빨리 만들어내게 되면은 그게 이제 병적 빈맥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심방에서 전기를 빨리 만들어내는 거죠. 심방 빈맥인데 지금 아마 진단 그 얘기 들어보니까 맥이 불규칙해서 심방세동 같다라고 이제 걱정을 하셨는데 심방세동일 가능성도 있어요. 심방에 병이 있게 되면은 심방 빈맥이 심방세동하고 같이 있는 수도 있고 또 시간이 가면서 심방세동이 같이 생겼을 가능성도 있고요. 또 한 경우는 그냥 심방 빈맥만 있어도 심장 박동수가 고르지 않고 불규칙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결국에는 이제 검사를 좀 더 정확하게 해가지고 어떤 거 확인해 봐야죠. 네, 그 부정맥은 완치도 없다고 들었다고 하시거든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지 않아요. 부정맥 중에서 우선 첫 번째 많은 부정맥은 치료가 필요 없어요. 자꾸 좀 말씀드리지만 네. 치료가 필요도 없는데 무슨 완치 얘기를 합니까, 그죠? 그래서 그거 아니고요. 또 약 가지고 거의 대부분의 부정맥이 잘 조절됩니다. 그래서 이걸 뭐 평생 먹어야 되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더 많은 부정맥은 약 먹고 잘 조절되면은 그러다 약을 좀 줄이기도 하고 또 괜찮아지면 약을 끊기도 해요. 그러다가 또 좀 생기는 수도 있어요. 그럼 그때 또 좀 약 좀 쓰는 거고 이렇게 해서 지내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참 역설적이지만 그 불필요한 사람을 가려내는 게 선생님의 중요한 역할이다라는 말씀이 이 실감나게 들릴 정도로 실제로 이 필드의 현장에는 지나친 공포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다. 완전 많아요. 엉터리 치료받는 분도 많다. 하하, 그러네요. 자, 딸기 80년 하트를 무려 8개나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아까 그 다이아나님이 추가 질문인데 콩불악은 심실의 빈맥을 낮추고 소타로는 심방의 맥을 낮춘다고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건 아니라고 하시네요. 그거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이고 오늘 정말 많은 분들 어떻게 해보시니까 선생님 어떠세요? 지금 벌써 시간이 1시간 다 됐어요. 벌써 1시간 됐나요? 네, 금방 다 왔어요. 재미도 있고 상당히 유용하고 저한테도 굉장히 보람 있는 시간이고 여기 참가해가지고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으니까 저도 마음이 아주 기쁩니다. 선생님 좀 자주 좀 모시고 싶은데 우리가 이게 개원가 선생님께는 출연료를 못 드리는 게 참 너무 죄송한데 그래요?
아, 선생님 치료를 받는 걸로 알고 계셨나요, 참? 예, 저는 많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아니, 가수 농담입니다. 얘기 농담. 잘 한 거 아니, 농담이라고요? 뭐예요? 진담이 선생님 갑자기. 아니, 그렇게 알고 저희가 약속을 했으면 드려야죠, 당연히. 아니. 예, 예. 아니, 근데 네. 그 얘기해서 죄송한데, 근데 그 선생님의 그 지식 나눔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선생님이 더 빛날 수 있도록 네. 저희도 노력하고 싶습니다, 선생님. 아무쪼록 네. 좀. 근데 선생님 커피 아니에요, 지금 드시는 게? 이거 커피는 아까 마셨고요. 물입니다. 아까 오시자마자 커피 드셨잖아요. 예, 아까 좀 졸려가지고요. 아, 그래요? 아, 근데 부정맥에 커피는 안 좋다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이렇게 대가 되시는 분이 마시는데. 부정맥에 커피 나쁘지 않습니다. 아하. 예, 이거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실제 커피를 가지고 네. 부정맥이 심해지는가 아니면 없던 부정맥이 생기는가 가지고 연구하는 게 여러 개 있어요. 아하.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결론 내렸어요. 와, 커피는 정말 무죄입니다, 이제. 네, 아무 그렇습니다. 상관없고. 그럼 그 말씀은 현재 부정맥이 있는 분도 네. 커피 마시는 건 큰 문제 없다. 예, 그렇습니다. 예. 빈맥도. 네, 그렇습니다. 심장 박동이 좀 빨라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부정맥이 생기지 않나라고 걱정을 하지만 연구를 통해서 그렇지 않다는 게 밝혀졌어요. 아니다. 네,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괜찮다는 말씀이시네요. 자, 비단 여우님이 잠자는 도중에 심장이 너무 뛰어서 잠에서 깬다. 그러니까 이제 깬 다음에 내가 이 뛰는 거나 느끼는 거하고 좀 다른데 저분은 심장이 뛰는 것 때문에 잠에서 깬다. 이렇게 이거는 얘기해요. 진짜 부정맥 가능성이 있어요. 빈맥 부정맥 가능성이 있어요. 아, 그래요? 잠자다가 가슴이 뛰어서 잠을 깼다라고 음. 하면 이건 진짜 부정맥 가능성이 있어요. 그게 아니고 그냥 잠에서 깼는데 무슨 다른 일 때문에 깨고 나서 보니까 그러니까 잠자다가 음. 누워서 잠자다가 아니면 졸다가 옆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일어났다 아니면 문소리가 콱 나서 일어났다. 그때 뛰는 건 정상이죠. 아, 누구나 그건 다 그래요. 정상이다. 네. 네. 근데 편안하게 자고 있다가 가슴이 뛰어서 깼다 그러면은 그거는 부정맥 가능성이 있어요. 야, 요 아주 미묘한 차이가 큰 차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비단 여우님은 빨리 선생님 한번 찾아가셔야겠는데요. 네. 근데 죄송한데 네. 아까 얘기하신 뭐 심전도도 선생님 병원에서 하겠네요. 네, 그럼- 초음파도 할 거고 다 할 거 그럼요. 아니에요. 네. 근데 죄송한데 심전도는 한 얼마나 돼요, 비용이? 심전도 비용이 의료보험 수가가 한 5천 몇백 원이 6천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5천 원이면 되는구나. 그렇습니다. 아유. 그 괜히 제가 미안하네요. 그거 하려면 여기 뭐 젤리 발라서 다 붙이고 달고 뭐 해갖고 눕히고 예, 뭐 맞아요. 게다가 해석도 해야 판독도 해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전도 검사 및 판독 수가가 이제 그게 의료보험 수가가 한 6천 원 정도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5천 몇백 원이 6천 원. 사실은 이 저수가에 한국 의사 선생님들이 좀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선생님들의 생산성이 어마어마한 거고 짧은 시간 안에 굉장히 능률적으로 환자를 보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그나마 저수가 체제 하에서 이제 의사로서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소득을 이제 토요일까지 일하시면서 얻는 거고. 근데 외국은 안 그렇잖아요, 선진국은. 그러니까 코로나 딱 생기니까 그쪽은 난리가 나고 우리나라는 뭐 의사 한 분이 일당백이니까. 아니 죄송합니다. 옆으로 세갖고. 그러니까 이게 다 판독까지 합쳐서 5천 원이면. 맞아요. 네. 여러분들 혹시 가족이나 지인 가운데 부정맥과 관련해서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면 청량리역에 선생님 네. 병원이 있고 가톨릭의과대학 그 부정맥 순환기내과에서 뭐 40년 가까이 교수 생활하신 거네요. 작년에 은퇴하시고 부정맥만 전문적으로 쭉 연구 진료해 오신 이 분야 최고의 대가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방송 보고 환자분 오시면 좀 잘 좀 부탁드립니다. 아예 물론입니다. 네. 선생님, 요 질문 하나만 할게요. 네. 아주 가끔 맥박이 120 정도로 빠른 거잖아요, 120이면. 네. 그렇게 해서 30분 동안 계속 빨리 뛸 때가 있다. 네. 기다리면 좋아지긴 하는데 병원 가야 되나요? 요거는 여기 지금 질문을 보니까 맥박이 120까지 올라가가지고 30분 동안 지속되다가 또 저절로 아마 좋아지는가 봐요. 그러면 이제 그럴 때마다 안정될 때까지 기다리는데 그걸 병원을 가봐야 되나. 아, 맞다. 하는 그 얘기네요. 네. 근데 요거는 안정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어허. 예. 의사들이 궁금한 것, 부정맥 의사들이 궁금한 거는 120번씩 맥박이 뛰는 게 왜 뛰는가를 갖다 심전도로 판독을 해서 이게 병인가 아닌가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좋아진 다음에 오시면은 소용이 없다. 소용이 없죠. 그러니까 기다리면 안 됩니다. 그렇죠. 30분이면 병원 갈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30분이면은 병원에 올 시간도 되고 제가 그래서 환자분들한테 이제 부탁하는 거는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은 가까운 병원 자기가
집에 있건 아니면 직장에 있건 근처에 병원을 보다가 조금에도 이상이 있으면 빨리 가서 심전도를 찍어라. 그래서 그 심전도를 여러 개 찍어가지고 부정맥 전문의한테 가지고 오면 부정맥 전문의는 그것만 봐도 충분히 판독하고 환자 상태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참 그런 건 안타까워요. 그러네요. 네, 기다리지 마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자, 선생님, 그 마지막으로 그 현재 부정맥을 앓고 계신 분, 부정맥이 현재 좀 환자가 역학이 네. 좀 느는 추세인가요? 스테이블한가요? 줄어드나요? 부정맥 많이 늘고 있어요. 늘고 있다 환자가. 네, 왜요? 지금 이제 우리가 심장병이라고 그러면 하도 이제 많이 접해서 알고 있는 스텐트라는 거 많이 알잖아요. 그렇죠. 누구나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스텐트의 대상이 되는 질환, 심근경색증이나 협심증 이라는 질환은 전 세계적으로 줄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더 이상 늘지 않습니다. 그래요? 늘는 나라는 어디냐면은 못 사는 나라들, 중국, 아, 소련, 러시아 이런 남미 이런 나라에서는 그 병이 증가하고 있는데 선진국, 미국, 유럽에서는 이미 줄기 시작한 지 한 20년 됐고 어허. 우리나라도 줄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네. 반면에 부정맥 중에서도 심방세동이라는 부정맥은 최근 앞으로 지금도 이미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 20년 내에 지금보다 한 2배 정도 증가할 것이다 와. 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늘어나면서 똑같이 연세 드신 분이 늘음에도 불구하고 그 허혈성 심질환은 줄고 어허. 부정맥은 아주 대폭 늘고 있어요. 있네요. 그래서 이건 부정맥은 꼭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누구나 네. 다 나한테도 올 수 있는 것이다라고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미래의 질병이 아니라 지금 현재도 막 환자가 늘고 그러면 있다. 지금도 늘고 있고 앞으로는 훨씬 더 늘 거로 예상하고 있어요. 이건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미 선진국 다 같은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이제 우리 노태우 선생님 자주 모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그 부정맥 현재 진단받은 네. 환자나 또는 가족이 있다면 당부하신 말씀. 예, 이거 계속 되풀이되는데 너무 겁먹지 마십시오. 예, 너무 겁먹지 마시고 네. 많은 부정맥은 그렇게 위험하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제가 이제 그 클리닉에서 보게 되면은 이 부정맥이 있거나 아니면 부정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다가 내가 부정맥이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만 가지고 오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너무나 안 됐어요, 그분들이요. 그래서 그 공포감 때문에 실제적인 생활이 좀 어려운 분들도 많아요. 예, 그래서 부정맥이 있어도 의사들은 그 부정맥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 만한 무기를 충분히 갖추고 있기 때문에 너무 겁먹지 마시라. 그리고 의사하고 좀 가까워지시라. 이걸 갖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정말 위안이 되는 말씀이시네요. 아, 비욘디 앞으로 노태호 선생님처럼 분야별 대가를 모시고 홍해걸 토크죠. 자주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병원에서도 아무튼 자주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갈게요. 딱 마이크 들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청량리역에 있는 병원이죠. 네. 병원 이름이 노태호 그다음 뒤가 노태호 바오로라고 합니다. 네. 선생님 그 세례명이 바오로인가요? 세례명은 스테파노인데. 그래요? 네, 근데 왜 바오로예요? 이름을 좀 빌렸어요. 네. 아니 왜요? 그쪽에 이제 성바오로 병원이라고 있었어요. 맞다, 있었지, 병원이 옛날에. 은평성모병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병원을 다니던 분들이 이제 연세 드시고 멀리 이동하기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이제 그분들도 좀 돌봐드려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좀 찾아오기 쉽게 하느라고 그렇게 이름을 좀 했습니다. 네, 저는 빈첸시오입니다. 그렇습니다. 뭘 엉터리, 저 뭐 거의 냉담한 지 몇 년 됐지만, 네. 아무튼 반갑습니다. 네, 지금까지 부정맥 노태호 바오로 의원 청량리에 있는 노태호 선생님께서 도움 말씀 주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뵐게요.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